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아이 제발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역전의 용사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옆에서 오바하신 분, 아재 개그의 달인이십니다. 예,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옷은 예. 잘 달아입지 않는데 네. 달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봐. 네. 그게 아재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시는 분, 스픽스의 재롱둥이 박영식 앵커 반갑습니다. 역전! 용사! 왜 손을 왜 그랬어요? 아, 자전거 타다 다쳐가지고요. 예, 아직 좀 이렇게 낫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유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정말 바쁘셔서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동의 청원을 제일 먼저 제안하신 청원인입니다. 예, 촛불행동의 권오혁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권별별 권땡땡으로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 저기 청원할 때 네네. 권땡땡, 네. 권별별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완성이 되잖아요. 5만 명 넘어서. 그러면 이제 그 청원 그 완성 클릭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권오혁 외 몇 명 이렇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게요.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취재를 안 하시는지 그랬더라고요. 처음에 권모시 하다가 그 다음에 A모시로 바뀌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색깔론 공격하다가 이제 제 본명 이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본명이 나오면 기분 좋아요? 아, 나 스타 된 거 같고. 아니요, 별로 뭐. 별로예요? 네. 아니 왜요? 유튜브에서는 안 좋은 기사잖아요. 아니 기사보다는 유튜브에서 지금 뭐 그 화제가 되는 스타시잖아요.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이게 하고 뭐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 판단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촛불행동이 사업 계획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너가 해라, 너가 입력을 해라 해서 제가 이제 입력을 한. 아니 담당이죠. 제가 여쭤본 거는 네. 그 촛불행동에서 네. 말씀하시고 뭐 행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타시죠. 어떠세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 이제 기세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깜짝 놀라셨죠. 네, 하루 만에 막 5만 명 달성. 맞아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게 네. 제가 6월 9일 날 그 음. 대표자들 모여서 이제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만 명 달성이 만만치 않다. 그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이잖아요. 그 민주노총이 이 5만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다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회원들이 뭐 6, 7천 정도 되는데 5만 명의 달성이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절절하게 호소하면 될 수 있겠다. 한 달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한 달 예상하셨어요? 그렇죠. 한 달 기간이니까. 그것도 근데 절절하게 호소하면. 절절하게 호소하면. 읍소를 하면 네. 그 시민들이 이제 그 2년 동안 촛불 집회를 해오신 거거든요. 그 정도 이제 열과 성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믿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뭐 하루 만에 뭐 달성을 해버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죠. 어느 순간 확 튀어가지고 이 청원 숫자가 확 증가했던 그 계기도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6월 20일 날 이게 공개가 됐어요. 네. 청원이 공식적으로 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에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 대회를 해요. 그 전국 집중 대회 때 그 사회자가 예.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14,000명 정도를 하면 예. 달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가해달라 하고 예. 그날 밤부터 터졌어요. 호소하고 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5만 명이 달성되고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20만, 30만 하니까 와 그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현재 140만 2,820분이라고 네. 마음 하나님이 예. 써주셨는데. 권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 그만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 동안 네, 외쳤죠. 그만둬라는 거고 안 그만두니까 이제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 탄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촛불행동이 보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 문제. 오송 참사, 뭐 최혜병 사건 되게 많은데 뭐 국정농단까지 요새 나오고 촛불행동이 볼 때 이것만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뭐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딱 하나만. 국회 청원 저기 사이트 보면 어차피 우리 권별별 권오혁 대표께서 탄핵이 왜 돼야 되는가? 몇 가지 이 청원 사유가 있잖아요. 5가지를 5가지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5가지죠. 그래서 저희 그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5개만 했냐? 너무 적다. 더 있는데 이태원 참사도 있고 오송 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또 거부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또 탄핵 사유죠. 네. 그래서 탄핵 사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중에 4번인가 보면 그 제3자 변제법 그 대법원법 판결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상급 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건 2년 전에 이미 그 대한변협 소속의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탄핵 사유라고 딱 찍었어요. 이미 저희가 주장하기 이전에 그 정도로 중요한 탄핵 사유가 이미 쌓여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구호를 들고 이제 촛불 집회를 매주 해왔는데 시민들 내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탄핵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힘당도 동참을 해야 되고 그다가 또 헌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소수한테 맡기는 구조다. 그래서 이건 탄핵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퇴진이라는 거는 물러가라 이런 요구잖아요. 알아서 물러가라. 근데 그걸로 안 들으니까 시민들이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탄핵을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 탄핵하고 좀 달라진 거죠. 그거를 도구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도구가 이번에 청원이라는 제도로 확인이 됐던 거고 그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표로서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제대로 지금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표로 심판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촛불처럼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촛불행동의 입장 말고 시민 권호혁 시민의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하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 이 이유 때문만이라도 이건 정말 집에 보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사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태원 참사는 촛불 행동하고 직결된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촛불 집회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했던 날 행진을 해산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촛불 집회 때문에 그 경호 인력이 거기 배치될 경호 인력이 집회 막느라고 못 갔다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촛불 집회에 있다 이렇게 시도를 몰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직결된 사건이라고 보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보면 참사 이후에 영정 없는 분향소 설치하고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그때 내외쳤던 구호는 패륜 정권 퇴진하라였거든요. 그리고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구호를 들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안에는 5가지는 없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게다가 너무 많이 죽었고요. 게다가 최근에 또 저기 우리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실제 이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국민들이 또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게 또 계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더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부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을 특별하게 저희가 모신 이유는 오늘 기사 하나 때문에 모셨습니다. 이게 그 탄핵 청원에 맞불 탄핵 반대 청원 그렇죠. 성격이 있는 건데 요 반대 청원인이 그 유명한 고소고발 전문가시잖아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회 이종배 의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잘 됐다고 봤어요. 저는. 잘 됐어요. 왜요? 하나는 근데 하나의 어떤 판단이냐면
보통 이제 청원제도를 보면 청원을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7일 동안에 심사를 합니다. 이게 청원에 적합한가, 공개할 만한가 이걸 심사를 하는데 네. 저희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라고 하는 그런 청원인데 이거는 그러지 않는 거, 그냥 반대한다는 거예요. 법안이 아니라. 그래서 그 7일 동안 심사 기간 동안 이거를 공개용으로 허용한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무슨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국회가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하나 이제 전제로 두고, 정청래 의원이 정말 잘했죠. 같이 심사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자는 거니까 반대 청원도 그냥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잘 됐다고 보고요. 100만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100만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저는 제가 갑자기 사명감을 느껴요. 100만 어떻게 채우나 그랬죠. 그러니까요. 탄핵 관돼가지고 100만을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여론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21대 막판에 최혜병 특검이 이제 상정됐을 때 그거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70% 가까이가 탄핵을 하라는 요구였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79% 가까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한 89% 가까이가 거부하면 탄핵하라. 이 요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론과 그 민심이 이번에 요걸 계기로 드러난 거죠. 근데 탄핵을 반대하라는 청원을 제기하셨는데 그럼 확연히 그 여론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를 조금 아까 그 전현희 의원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잠깐 저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기사 보니까 그런 반대 청원 뭐 이런 게 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우린 땡큐죠. 잘 됐어요. 그러면 더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선명해질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촛불행동에서 이제 탄핵 청원을 하면서 바뀐 지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평가하고 싶은 대목인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이라는 게 마치 좀 넘어서 안 될 금도 같은 정치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좀 풀어진 거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여론조사할 때 탄핵도 집어넣으면서 여론조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과반이에요. 국민의 다수가 탄핵하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텔레그램 문자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막을 거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행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이제 평가는 촛불행동은 이제 도구를 공개를 한 거예요. 시민분들한테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5만만 넘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압도적으로 청원에 참여하면서 명령으로 바꾼 거예요. 국회 헌법재판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관철해라. 명령이다. 이 의미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 사실 탄핵 반대 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탄핵이 뭐가 돼야 그걸 반대하는 건데 아까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탄핵이라는 의미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이어서 이게 뭔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먼저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치원 애들 싸움 같다고 지금 쓰신 분도 계셔요. 진짜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취재 차원에서 이 보수 카톡방들이 굉장히 많이 뭐 오픈 채팅방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활발하게 제가 한 1000명, 2000명 때부터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저 100만에 넘는 이 탄핵 동의 물결이 그냥 불만이었던 거고 싫었던 것처럼 제가 느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탄핵 반대 청원이 1000명 넘어가니까 지금 탄핵 반대의 물결이 엄청나게 몰아닥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그 국회 청원 사이트를 공유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몇 명을 대기하는지를 자기들끼리 캡처해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1500명 대기 3분 대기하는데 거기 밑에 카톡으로 씁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리네요 라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일종의 좀 정신승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도 안 좋고 저희 지금 저 역전의 용사도 처음 시작할 때 1000분이 기다리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게 국민들이 뭐 어떤 분은 이게 뭐 국민 스포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스포츠는 아니죠. 사활적인 거거든요. 생존권적 문제로 이걸 대하고 있으신 거예요. 70대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셔가지고 내가 이번 주 집회 비가 오는데도 나갈 거다. 그리고 이게 아직 대기가 많아가지고 성사가 안 됐는데 꼭 가입시켜달라. 성공시켜달라. 도와달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2시간, 3시간 새벽까지 기다려서 그걸 하신 거거든요. 결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심정이 지금 이번에 그 청원으로 이제 표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100만이라는 것이 이제 심정적인 숫자긴 하잖아요. 100만 촛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의 무게는 1000만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근데 뭐 젊은 분들이나 우리 나이 정도 되는 뭐 중년들이나 전부 여기에 문자로서 또는 그 뭐 SNS로서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이런 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고무적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요. 윤석열 정권을 보고 야당에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중에 특히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중에 제일 센 게 검찰인데 독재 정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일정하게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야 여기다가 나의 신원을 다 공개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혹시 해코지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거는 뭐 정권에서 원하는 바죠. 그럼 국민들이 고분고분해질지 모르니까 그걸 다 딛고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불이익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애들이 우리 조카가 뭐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들 정말 거덜내다시피 혼내고 트집 잡는 걸 다 봤잖아요.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딛고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되찾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그거 실제 많은 게 저희가 2022년 8월 달에 촛불 대행진을 하면서 100만 선언을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직접 서명하는 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00만 선언. 거기 자기 인적사항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이렇게 독재인데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실제 많았어요. 근데 2년 동안 이게 서명이 한 34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공개를 하고 실명 인증까지 하는 이 청원인데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민번호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 제가 그러니까 정말 못 참겠다는 거네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법사위에 우리 정청래 위원장도 엄청 이분 재밌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도 잘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이 그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만드시잖아. 근데 SNS에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그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가? 뭐 뒤에 뭐 그런 식으로 쓴 거를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 탁 했는데 그거를 탁 편집해가지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하고 해서 대통령 탄핵 글자를 딱 자르니까 여기에 대통령 탄핵 이렇게만 딱 돼 있는 거야. 그거를 SNS에 올려가지고 되게 재밌네.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 그렇지. 그런 걸로 다 이용. 정말 범국민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전체가 지금 탄핵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뛰어내릴 거냐 끝까지 갈 거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댓글 주신 분은 꼭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닉네임이 노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70대입니다. 4번 도전해서 3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황토님도 늙은 나도 했어요.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진짜 140만이 넘는 겁니다. 늙었다는 건 주관적이어가지고 얼마나 늙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동생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속보로
국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아니 그 법원에서 인용하면 저 청문회가 안 열리는 건데 인용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국회가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기반해서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물론 땡큐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살펴보겠다, 들여다보겠다. 여야가 같은 마당에서 한번 따져보자. 증인들 불러놓고. 그걸 왜 해방을 놓으려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고요.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탄핵을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의미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140만이 넘어가니까 국회라는 공론회장,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토론을 해보고 실제 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 불러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거를 국민들의 요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했다는 것은 그 결과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참 걸리고요. 그냥 저는 뭐 하나의 뭐랄까 그냥 위장이라고 보죠. 위장된 몸집?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런 과정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 뿌리는 거죠. 열차 타고 가다가 내 앞에 잘 안 보이게 뭐 이상한 것도 뿌리고 꽃가루면 좋은데 무슨 뭐 이상한 거 같은 말하기 어려운 이상한 거. 꽃가루 말고 좀 더 나쁜 걸로 그런 거 같죠. 분탕질이라고 하죠. 그 어떤 분들은 불법 탄핵 이런 얘기를 하셔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필요하면 사용하라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 불법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 5가지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 국힘당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가지 이 사안은 최소한의 그 5가지 사안은 나중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그 사유처럼 얼마만의 형량이 부여될 것인가 그 기준이에요. 이미 탄핵 사유는 가득 찼고 이 자체를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다 막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탄핵 사유죠. 이미 탄핵 사유는 다 성립이 돼 있다는 거고 5가지 플러스 알파 이 문제는 나중에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형을 받을 것이냐 이 범죄 사실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막 거부를 하고 오늘 보니까 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등 뭐 야당 의원들이 거기 저 대통령실에 직접 갔죠. 민주당 법사위원들 여러 야당 의원들 같이 합쳐서 갔는데 뭐 못 받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바닥에다가 막 그걸 던져놓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경찰이 그랬는데 정말 몹쓸 짓이고요. 그 독재 정권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그러고. 에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아니요 정말 그래야죠. 왜냐하면 똑같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저기도 자기의 볼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차대접을 하는 건 아니고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실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정무수석도 있고 이래요. 비서관들도 있고. 아랍에서 봤을 때도 물만 주더라. 옛날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국민의 대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는데 아니 어디다 대고 국민의 대표들이 갔는데 그걸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게 하고 이것도 권 대표님 탄핵 사유죠. 그렇죠? 그럼요.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너무 엉뚱하게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저렇게 취급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동안 그랬지만 탄핵 사유는 이미 넘쳤고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래도 참을래? 이래도 참을래? 니네 참지 마. 그래서 지금 단계 지금 정치잖아요. 이미 법은 넘어섰어요. 법 자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진짜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심은
당장 끌어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은 그 방법론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권이 독재 다독 이 싸움으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더라도. 그러니까 권오혁 대표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하셨는데 벌써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영부인이 하고 있다는 게 뭐 아니 그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과실치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사무마 사건이었다가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었다가 막 불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씨 자산관리인 특별한 신뢰관계 있는 이종호 씨의 역할 같은 거 보면 국정농단이죠. 게이트죠.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희망하는 건 이거 외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 외신은 가끔씩 나오고 외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미디 소재가 되고요. 한국 같은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이 좀 희망이 돼줘야 되는데 미얀마에서나 곳곳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의 민주화운동 또 산업화도 이런 거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모델인데 왜 이렇게 덜컥덜컥거리냐, 왜 이렇게 망가지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냐, 이런 얘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이종호 씨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요즘에 그 싸이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싸이 노래가 뭐죠? 싸이 노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완전히 새 됐어. 정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노래인지 몰라가지고. 그 노래를 모르세요? 강남스타일은 압니다. 강남스타일. 아니 그 예전에 싸이 데뷔곡 있잖아요. 그럼. 네, 데뷔곡이죠. 예, 아시죠? 알죠. 싸이 그 유명한 싸이 알 것 노래.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오늘은 VIP에 대해서 오늘은 김교환이라고 그랬다가 내일은 또 아니 그렇지 어저께는 김교환 오늘은 또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자들한테 여기다는 이 말에 저기다는 저 말에 지금 뭐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어디 칩거하는데 이분은 다 받고. 그게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과시욕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과시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과시욕이라 하더라도 군 인사에 실제로 개입했고 경찰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인사 개입을 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 실력은 대통령 부부가 뒤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분도 특별히 다른 무대에서 좀 조사하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김종대 의원이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천공위의 신공이다. 어떻게 네, 한겨레에 썼던 칼럼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그렇게 몇 달 전에 또는 1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미리 예단. 천공도 사실 미래를 다 아시긴 하던데. 아니, 천공은 뭐 석유 시추하고 뭐 이 석유가 어디 있다 뭐 이 정도였지. 이분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라면 그게 딱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다가 이야기한 그 변호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얘기를 한 게 계속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이게 나라가 위험하겠구나 용기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미칠 때 이를테면 그래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경제 분야의 어떤 책임자를 누구를 시키면 좋겠나 하고 자문그룹에게 여쭤볼 수 있어요. 참모들이 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일정한 정도의 그래도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구조잖아요. 이 사람이 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문성은 해병 출신이라는 거예요. 병으로. 남들 하는 의무복무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고위직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심지어 경찰에 대한 전문성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승진을 시켜준 것 같아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해. 네.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나라 망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실제 많고요. 그 아까 경찰 인사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불쾌했던 그 이종호 씨의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에 나오진 않았고 한겨레 단독 보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그 이제 경무관이었죠.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올린다고 하면서 하나를 2개로. 우리도 이 정도 사람쯤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 대사 같죠? 야 어떻게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가 조작범이 실제로 우리의 국정을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화요일에 이 녹취록을 들었는데 국민들이 금요일까지 뭔가 적당한 조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라는 의심이 계속 드네요. 지금 정부는 법 기술자들 정부잖아요. 네. 모든 거를 부인하고 그리고 진상규명 자체를 법적으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또 이슈를 다른 식으로 또 터뜨리죠. 최근에 또 뭐 며칠 전에 또 뭐 나왔던데 예. 연예인 관련 뭐 뉴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기술, 여론공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무마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이 그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다. 예. 이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게요. 뉴스 기사만 보고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랐네 싶었는데 역대급으로 적게 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물가 인상도 반영하지 않아서 앉아서 손해보는 그 실질 임금으로는 감소한 거거든요. 이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전 분야, 노동 분야가 다 그래요. 지금 노동자들이 2년째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견뎌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뭐를 사려고 그러면 네. 예전보다는 배로 돈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 월급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가 좌파 연예인이 감정사도 있잖아요. 이땡땡 씨. 예? 이 땡땡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어저께 이땡숙 씨. 이진숙. 네. 아이고. 고소할까봐.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고소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예 감별을 하잖아요. 정말 웃기지도 않게 뭐 영화도 좌파 우파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럼 이런 거예요. 배가 넘었다. 뭐 어떤 물가는 그렇죠. 뭐 사과가 뭐 또 배가 그랬고 뭐 그런데 모든 물가가 배가 오르지 않았는데 배가 올랐다고 선동한다. 그래요. 이게 좌파들의 짓거리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질 임금이 올라갔냐 아니냐. 대한민국 계속 산업화 과정에서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었어요. 여태까지. 네네. 그렇죠. 네? 아주 어렵다가도 그래도 조금씩 왔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국격이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돈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뭐 어려운 분들한테 20몇만 원 좀 주자. 그때 뭐라고 했어요? 100억. 아이고 그러면 뭐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주지. 아니 그게 대통령의 언어입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은 대본을 읽지 않을 때는 늘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대본은 그래도 뭐 참모들이나 어떻든 자유란 글자 뭐 한 10번씩 넣고 이러니까 조금 뭐 안에 있는데 네. 그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제 진심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의사 2,000명만 늘려요? 200만 명 늘리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2,000명 때문에 그래. 아니 그래도 우리 박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윤석열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시니까 말에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국민들 조롱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오늘 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계세요. 구독도 좀 많이 좀 꽉꽉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어서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중간 광고 듣고 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하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검색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비교원 인터넷 TV 가입하시면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니까 네이버에서 인터넷에 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예. 굳이 인터넷 바꾸실 분들은 이제 여기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혹시 뭐 인권연대도 혹시 바꾸실 예정이 있으시면? 예, 이 집은 가난해서. 네. 아니, 가난해도 인터넷은 들어옵니다. 아니 뭐 정부 뭐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지금 당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회원들이 있어서 회원 여러분들 좀 바꿔주세요. 여기가 또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뭐 워낙에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그랬나? 아니 인터넷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너무 정색을 하시네. 예. 혹시 뭐 촛불 행동도 필요하시면 인터넷 비교원 비교 해보시고. 네. 자, 그리고 제 뒤에 나와 있는 탑클래스 온리유 광고입니다.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 잘했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 마요?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예? 아니 해도 되지 뭐. 계속해요? 해주세요. 광고니까 여러분.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종호 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거 예전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랬는데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요. 3부 내일 체크하고 그 카톡에 멋쟁 해병? 멋쟁 해병 카톡방이죠. 멋쟁 해병 카톡방에 예, 3부 내일 체크하고 네. 이게 그 카톡에는 그냥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녹취록을 보니까 김종대 의원은 녹취록을 보셨다는 거예요. 녹취록에 보니까 분명하게 3부 토건이라고 딱 나온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부 토건만이겠냐라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종호 씨하고 윤석열 부부 최소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는 아주 깊은 사이다.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전만 그랬을까요? 근데 돈을 맡기는데 이게 어디다 맡기냐면 좀 불안한데.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동시에 높을 수 있는 데다가 투자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런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를 그렇죠. 형성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게 단순히 주식을 통해서 뭐 또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몇 푼이라도 벌겠다 해서 멈춘 게 아니라 멈췄어야 되는데 그것도 범죄지만 나아가서 국정농단까지 왔다는 거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혹시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이 뭔지는 압니다. 뭔지는 알아요? 네네. 선물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죄송합니다. 여기 주식 해보신 분? 저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물 알아요? 선물 투자는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물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그 이름도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가 그 주식의 귀재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위험한 데다가 퍽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어. 굉장히 크게.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식량이 좀 모자라. 근데 밀이나 아니면은 뭐 옥수수나 이런 거를 딴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엄청나게 그게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서 싸게 팔아.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사놓고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선물 투자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김종대 의원께서 맨날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선물하고 지금 요 이종호 씨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 자문 회사 이것과의 관계. 이제 목도 막히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짐작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쫓아오시는 구독자 여러분. 자,
주가 조작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하셨듯이 선수예요, 선수. 주식에서. 네. 그런데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말이 3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주식 찾아봤거든요. 3부 토건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국내 종목 중에? 3부 단어. 3부 내일 체크하고 요거가 카톡이 5월 14일 일요일이에요. 주식장이 언제 열려요? 월요일에 열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 체크하고 월요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면 2024년 5월 15일 기점으로 3부 토건의 주식 차트 이거 계속 우리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5월 19일 5일 뒤에 3부 토건 주가가 갑자기 막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네, 허재가 그렇게 작용했군요. 예, 5월 16일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영부인이 오셨고 네. 김건희 여사 만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요거가 있는데 아니 저는 김종대 의원 말은 잠깐 접어두고 이종호 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임성근 사단장 구명해주고 왕무궁화 하나 왕무궁화 2개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주고 우리 사람 중에 경찰 고위직도 만들고 이런 건 다 부업이고 취미 활동인 거예요. 국정농단이 원래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지금까지도 돈독한 신뢰관계에 있는데 국정을 자기의 사익을 편취하는 데 쓰지 않았겠느냐? 이건 합리적 의심이죠. 아니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만약에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럼요. 야 조금 있으면 젤렌스키 영부인이 들어와. 이거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건설회사가 내일 모레 날라갈 거야. 어느 회사의 CEO가 내일 모레 검찰 소환 받을 거야. 이런 거를 한 2, 3일만 먼저 알아도요. 새떼돈 버는 거죠. 샀다 그게 팔고. 선물이죠. 네. 근데 크게 거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의심은 그 같이 모여있던 카톡에 있는 네. 분들이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의 어떤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옆에 있어야 그래도 뭐 떡고물이라도 그러니까. 있지 않아. 이종호 씨는 그쪽 주식계 전문가긴 한데 네. 그 조건을 만드는 작용을 김건희 씨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 특수를 확보한 거잖아요. 삼부 통령을 너무 끔찍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연결돼 있어요. 그 임명 받고 주고받는 그 인사 리스트에 들어 있단 말이죠. 방산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씨가 호주 대사로 갔잖아요. 호주하고 무기 거래가 활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씨가 그것 때문에 대사로 잠깐 갔다 왔지만 이게 방산 문제까지 다 이 주식 거래의 호재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부터 한미 간의 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권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를 돈 장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아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람이 죽잖아요. 남의 전쟁이고 지금 어린이 병원도 폭격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죽고 여성이 죽고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곰곰이 이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 돈 벌 궁리만 했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인지 완인지 툰지 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일 거라는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네요. 아니 예. 근데 대통령의 권력 행사라는 게 이 어떤 안보 국방 분야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사실은 이런 건 말고도 또 다른 건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깨알같이 기존에 복지로 투입됐던 것들 다 삭감됐거나 예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아주 깨알같이 지금 이게
먹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실의 전화가 아니고 사적인 자기 전화를 이용을 해서 뭐 여기저기다 다 전화를 하고 휴가 가서도 사적인 전화를 쓰고 개인 폰을 쓰고 그다음에 영부인께서도 지금 개인 폰으로 뭐 여기다 전화를 했다 저기다 전화를 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거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진중권 교수한테도 전화를 하고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야. 일반인이나 아니면 자기 당 사람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정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고급 정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게 흘러 들어갈 수 있지.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항상 그런 흠이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 김 선생님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굉장히 선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의심하는 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닌가. 지금도 뭘 그래, 버리는 게 아니고 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놀란 게 먹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탄핵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하고 가야 되나? 아니 왜냐면 외국 순방 이런 거 했다 그냥 거기서 나 오늘부터 대통령 안 할래 뭐 하거나 갑자기 안 돌아온다고 그러거나 지금 야 이거 생각해볼 만한 얘기네요. 여기 주제에 이제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뭐 문자 공세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양상 자체는 그 탄핵으로 조성된 그 정권 위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정권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제2의 6.29 방식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항쟁을 벌였고 그 항쟁이 이제 민주정부 수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군부 독재 연장으로 기결이 돼버렸잖아요. 그 6.29라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개헌 이런 거. 그러니까 한동훈이 행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총선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경로했죠. 그러면서 일정하게 윤석열을 반대하는 민심이 엄청 세니까 이 여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정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권을 반윤석열 민심을 어떻게 다시 또 보수로 기결시킬 것이냐 했을 때 한동훈을 포장시킨다는 거예요. 반윤석열 인물로. 그렇죠. 이준석도 그렇게 시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반윤석열 그 정치인으로 개혁 정치인으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고 한동훈을 다시 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상은 한동훈을 뭐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지만 큰 틀로 보면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탄압받는 정치인 그런데 당 지지율로는 1등이에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점점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탄압을 받는 정치인 이미지가 되면 반윤석열 민심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한동훈이. 그렇죠. 그래서 제2의 6.29 방식으로 정권 연장의 새로운 출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하면 87년 1월부터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에서 물고문 받다 죽고 이러면서 국민적 저항이 막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그럴 때 87년 4월 3일에 대통령 전두환이 헌법 개정은 없다. 그래서 호원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불을 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항쟁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헌법 쟁취, 호원 철폐 이런 구호가 있는 거고 시작하면서부터 이한열 학생이 이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또 오래 못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6월 항쟁이 진행될 때 6월 항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6월 29일에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인 노태우가 노태우는 전두환과 6.4 11기 동기죠. 같이 구테타를 했던 소위 구테타 공범이죠. 지들끼리는 혁명 동지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개헌 받아들이겠다. 민주헌법 만들겠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전두환 정권이 야 이거 그래도 노태우를 이렇게 원망이나 비판, 규탄이 노태우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 스타의 탄생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야, 너 저 노태우가 나와서 이쯤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29가 아니라 소기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 대표님 말씀이 제2의 소기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약속 대련설이죠. 그래요. 그래서 약속 대련인데 본성이 서로의 그 본성이 권력을 두고 그 개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어쨌든 정권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고 근데 그 현상들의 귀결이 민주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독재 연장으로 가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물론 좀 사례는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포지션으로 그쵸. 이제 정권을 다시 연장했는지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반 MB의 선봉장이 또 되면서 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례나 그 모델을 또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또 연구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반윤의 포지션을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다 흡수를 하게 돼버린다면 뭐 이제 범야권에서도 충분히 이제 대비하고 긴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나는 뭐 또 포장지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뭐 얘기 듣기 전에는 아유 지금 포장지 뭐 잘 싸려다가 좀 찢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진짜 그 한동훈을 제끼기 위해서 문자를 공개를 했지만 그게 큰 차원으로 보면 한동훈한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압받는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겠죠. 그렇지.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 발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그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 가방 요거 확보해서 이거 맞는지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요것도 무슨 목선일까요? 아니 이게 뉴스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그 검찰총장인가 하는 양반이 뭐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뭐 이러면서 뭔가 할 것처럼 하고 성역 없다. 네네 뭐 그러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하겠다, 뭐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뭐 이러면서 기자회견할 때 검사들이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요한 상황은 이겁니다. 해야 될 수사 안 하고 안 해야 될 수사는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건 검사에 대한 탄핵이건 필요하면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제도가 보수적이잖아요. 몇 명 안 되는 헌법재판관한테 갖다 주면 헌법재판관은 전부 그 정치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좁은 의미의 법조인이고 법조 엘리트들이어서 이게 확실한 위법 부당이냐 위법은 했는데 범죄가 이게 좀 심각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정말 낮은 수준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도 아니고 탄핵을 추진해 볼까라는 정도를 가지고도 검찰이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요새 그러는 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듀얼백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한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해주는 방식이 바로 얼마나 검찰 개혁이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 겁이 없어요. 어제 어떤 법조인이 그런 얘기 하셔요. 이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내란 행위지만 공무원 복무 규정에만 딱 적용을 하면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가 아닌 어떤 공무원이 국회에 그렇게 저항을 하고 국민의 대표에게.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직권남용이다. 명예훼손이다.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수사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잖아요. 대놓고. 백주대낮에. 아니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저는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거나 실제 뭐 이제 대검을 통해서 입장 낸 걸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내용만 보면 무슨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이제 너무 정치적 언어만 가득한 표현을 아니 이게 어쩐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공복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이기 이전에 공무원이잖아요.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이 지금의 검찰이 정작 나서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특별히 그 대통령이 고위 검사들
물갈이 했을 때 내부에 조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국회에서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뭐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네. 뭐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아, 검사들의 분노, 검찰의 분노는 참으로 선택적이다. 아니 이게 저 장소팔 고춘자 부부도 아니고 아시죠? 네. 아 부부가 아니구나 이분들이 네, 커플로 나왔죠. 커플이에요. 장소팔 네. 고춘자 아시죠? 네, 네. 그분들도 이러면 아닌데. 심각해지는데 제가 싸이의 무슨 노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장소팔. 네. 아세요? 예, 저는 우리 옛날에 박영진- 예. 워낙 코미디 좋아하시니까. 아, 예, 그럼요. 저는 뭐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네. 장소팔 고춘자도 아닌데 네. 그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겠다 하니까 오늘 바로 뭐 김건희 여사의 법률 팀이 나 조사 안 여기에 소환 거부 그걸 조사 안 받겠다 소환 거부한다 이걸 예. 딱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쿵 치면 저쪽에서 팅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미리 짜놓고 하는 얘기죠. 네, 순서대로. 그렇지. 그리고 순서대로 여론을 한 좀 거지. 돌리고 환기시키고 우리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건 이재명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길거리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붙인 현수막도 그거잖아요. 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그래. 보복이다. 방탄이다. 네. 뭐 이런 식의. 검찰 당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래서 정치 세력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저항하는 검찰들은 다 사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표를 받아야 된다.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약간 주저했잖아요. 검찰들을 좀 다독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정부가 대응을 했는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저항한 모든 검찰들은 다 사표를 수리하고 갈자. 이진숙 스타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신사적으로 안 하기 뭐 이런 거. 아, 그건 참 독특한 분 같아요. 네. 그 저기 나오신 김에 네. 촛불행동 뭐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어떻게 저희가 매주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이 매주 계세요. 토요일 6시에 시청 숭례문 대로에서 촛불 대행진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하고 특히 이제 7월 20일 날이 100만 그 청원 국외동의 청원 종료일이에요. 토요일이죠? 네. 네. 근데 그 종료일인데 또 마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7월 20일에 4시에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탄핵 청원자 대회 형식으로 청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140만 명 네, 이상은 많은 오셔야 분들이 됩니다. 그때 되면 네. 200만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뭐 내일 토요일도 6시에 진행이 되고 특히 7월 20일 날은 정말 대대적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씨가 그랬잖아요. 이거 인기투표 같은 거라고 해서 그냥 폄하했어요. 네. 100만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실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기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예. ARS도 하시는구나. 정부 지원 그렇구나.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네. 국민들의 힘으로 네, 국민의힘으로. 힘으로 촛불 집회를 2년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탄핵 때까지 계속 매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060-707-3300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원이에요? 자동으로 10,000원. 만 원이구나. 만 원 정도는 만 원이면 뭐 만 원. 3,300원 의미가 있습니다. 네. 12시에 만나요. 뭐 해서 그때 좀 개사국 불렀잖아요, 작년에. 네. 네. 3,300 때리라고 했을 때 김건희가 그 주식 사인 했던 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드셨으면 0707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앞에다 장애를 공지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붙이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707도 있네요. 그 아니 저 06, 그 앞에 060 그걸 예, 비슷하네요. 0707. 아니, 저하고 번호 그럼 공을 7 앞으로 붙이세요. 오히려. 06 딱 띄고 이제 07. 그거잖아. 그렇죠. 네.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번호 06만 외우세요. 네. 우리에게는 천공도 신공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아름다운 숫자가 있네요. 탄핵 ARS입니다. 예. 지금 막 후원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그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항상 반대쪽에서는 아니 문재인 때도 그 탄핵했는데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완전 지금 탄핵하고는
다른 거죠. 청원 절차가. 청원 아니 그때 탄핵의 이유가 그때 코로나 때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가지고 코로나가 번졌다라는 게 그 탄핵 사유였어요. 그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게 무슨 뭐 몇 명이 뭐 됐었는데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섭섭하죠. 예, 지금은 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 쪼개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역전의 용사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에 다시 재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 함께 힘차게 역전의 용사들 어떻습니까? 탑 클래스 온리오 사랑해 주십시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